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절대 숨기지 못하는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 해도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반응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 남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해도 의식하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해버립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흥미롭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클수록 이런 반응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감의 신호를 읽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 호감의 신호인지 정확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이 가까이 왔을 때 보이는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지루한 수업 중에 갑자기 체육 시간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하루가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특별해집니다. 남자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만약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상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검색을 시작합니다. 최근에 본 재미있는 영상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대화 소재를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행복감을 줍니다. 속으로는 완전 좋다라는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더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텐션이 살짝 올라간 것 같다면 호감 신호일 수 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거나 웃음이 늘어난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무표정하던 남자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고 있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눈이 반달 모양이 되면서 진심으로 웃고 있다면 그건 당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기쁜 감정을 숨기려 해도 표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눈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눈동자가 커지고 눈빛이 반짝거리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로 동공이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동공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눈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뻐하는 남자는 몸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상체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좋아하는 대상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본능입니다. 발끝의 방향도 당신을 향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발끝의 방향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남자의 발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목소리에도 변화를 줍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의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거나 작아지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평소와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그 남자와 당신 앞에서의 그 남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남자가 평소에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서만 유독 밝아진다면 그것은 확실한 호감 신호입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당신과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인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감지하려면 그 남자를 평소에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의 모습과 당신과 대화할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가 기뻐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갑자기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어깨를 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본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내밀면서 무의식적으로 체형을 보정하려 합니다.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쁜 감정이 이런 외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기뻐하면서도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 애를 쓰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게 표가 나면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미세한 변화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거나 눈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찰하면 그 남자의 진짜 감정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가장 숨기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지만 기쁨은 다릅니다. 온몸이 그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은 그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독 활기차 보인다면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라면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평소에는 피곤한 얼굴이던 남자가 갑자기 생기 있어 보인다면 신호입니다. 학교에서라면 쉬는 시간에 당신이 다가갔을 때의 표정 변화를 주목하세요. 게임을 하거나 잡담을 하던 남자가 갑자기 자세를 고치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반응은 남자의 호감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일단 말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대화에 물꼬를 트려고 머리를 풀가동시킵니다. 상대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 짧은 순간에도 대화 소재를 찾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공통 관심사를 떠올리면서 말을 준비합니다. 적절한 대화 소재가 없더라도 일단 말을 걸어서 접점을 만들려 합니다. 안녕이라는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면서 대화의 시작점을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사교성과는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굳이 말을 걸지 않는 남자가 당신에게만 말을 건다면 분명합니다. 말을 건다는 행위 자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라면 반드시 말을 걸 것입니다. 물론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말을 못 걸 수도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남자라면 좋아해도 선뜻 다가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말을 걸고 싶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말을 걸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셨어요라고 짧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면서 당신에게만 인사한다면 확실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같은 사소한 말도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할수록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친밀감이 쌓이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주말에 뭐 했어 같은 질문은 당신의 일상이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뭐에 빠져 있어 같은 질문은 공통 관심사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대화 중에 당신의 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적절한 리액션을 보인다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는 것도 호감의 증거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그 드라마 봤어 같은 언급은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남자의 호감 표현 방식입니다. 말을 거는 타이밍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말을 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둘만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좀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일부러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그 남자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 노력이 느껴진다면 호감이 있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또한 남자가 대화를 끝내지 않으려는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화가 끝날 것 같으면 새로운 주제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더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나면 다시 당신과 이야기할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작한 대화를 최대한 길게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남자에게 당신은 분명 특별한 존재입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남자가 당신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까 회의에서 말한 그 아이디어 좋았어요 라고 칭찬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은 회의 중에도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발언을 기억하고 그것을 대화의 소재로 삼은 것이니까요. 이후에도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확장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남자는 분명히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남자가 다가와서 숙제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숙제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공부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시도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공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이런 행동 패턴을 파악하면 호감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훔쳐봅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는 척하면서
슬쩍 보거나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면서 곁눈질합니다. 여자도 비슷할 수 있지만 남자는 좋아하면 정말 그 여자를 계속 봅니다. 마치 레이더처럼 좋아하는 여자의 위치를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훔쳐보기로 전환합니다. 보다가 눈이 마주칠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은근히 시선을 보냅니다.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시선을 피하거나 반대로 응시합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속 응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소심한 남자는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당한 남자는 눈이 마주쳐도 미소를 지으면서 시선을 유지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당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훔쳐보는 행위는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갈 때도 나타납니다. 복도에서 지나갈 때 살짝 곁눈질로 당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걸어오는 당신을 발견하면 미리 어떤 표정을 지을지 준비합니다.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사실은 내심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시선을 보냅니다. 약 3m 정도 거리에 오면 말을 걸 타이밍을 잡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으면 계속 훔쳐봅니다. 수업 중에 옆자리나 앞자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옆모습이 더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필기하는 척하면서 옆을 슬쩍 보는 것은 학생 때 흔히 하는 행동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 중에 모니터 너머로 훔쳐보기도 합니다.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눈은 이미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 중에도 당신의 반응을 살피면서 은근히 시선을 보냅니다. 이런 훔쳐보기는 남자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자동으로 시선을 그 사람에게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은 관심 있는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눈이 마주친다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의도적인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자주 훔쳐보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남자가 당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남자가 계속 당신을 보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훔쳐보는 빈도가 높을수록 호감의 크기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눈이 마주친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 남자의 시선을 잘 관찰하면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본인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 반응 중 하나입니다. 의지로 시선을 통제하려 해도 무의식이 계속 그 사람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선은 가장 믿을 만한 호감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훔쳐볼 때의 표정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볼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면 당신을 보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한다면 들킬까봐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정의 변화를 함께 관찰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시야에 넣으려 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온 순간 자세를 바꾸면서 당신을 볼 수 있는 위치를 만듭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시야에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리거나 의자를 움직여서 당신이 보이는 각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시절에 뒷자리에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해봅시다. 저도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이 뒤에 앉아 있을 때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시야에 담았습니다. 시계를 보는 척하거나 칠판 옆에 게시물을 보는 척하면서 슬쩍 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아무것도 아닌 척 다시 앞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에 넣는 것은 말을 걸 기회를 엿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시야에 두고 있으면 상대가 말을 걸 때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시야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며 보호 본능과도 연결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세를 자주 바꾸면서 당신을 시야에 넣으려 한다면 신호입니다. 의자를 당신 쪽으로 살짝 돌리거나 몸을 비트는 행동이 보이면 주목하세요. 특히 대화 중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더 의미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이 보이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는 것이니까요. 직장에서 자리 배치가 바뀔 때 당신이 보이는 자리를 선호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고를 때 당신과 마주 볼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당신의 맞은편이나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행동도 시야 확보입니다. 이런 미세한 행동들을 종합하면 남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시야에 넣으려는 행동은 다른 호감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훔쳐보기와 시야 확보가 동시에 나타나면 호감의 확신이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인다면 그 남자는 분명히 당신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야에 넣으려는 행동은 당신을 향한 집중력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아도 남자의 관심은 오직 당신에게만 향합니다. 마치 카메라의 초점이 당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경은 흐릿해지고 당신만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남자가 이런 상태에 빠지면 다른 것들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대화 중에 멍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흘려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신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점도 함께 관찰하면 호감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가까이에 앉게 하려 합니다.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근처에 앉아달라고 유도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하려고 자리를 안내하거나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서 있을 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 앉을래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하면서 옆자리를 가리킵니다. 의자를 두드리면서 여기 자리 비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가까이 앉아서 대화하고 싶다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남자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남자라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심한 남자는 말을 걸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보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남자라도 마음속으로는 가까이 앉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할 뿐 마음은 간절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소심한 남자의 경우에는 당신이 가까이 앉았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면 됩니다. 옆에 앉았을 때 긴장하는 기색이 보이거나 자세가 경직된다면 신호입니다. 손을 어디에 둘지 모르거나 다리를 자꾸 움직이는 것도 긴장의 표현입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그 남자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남자는 더 노골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옮기게 해서 당신의 자리를 확보합니다. 짐을 치우면서 여기 앉아도 되라고 직접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작은 소리로도 대화할 수 있어서 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깨가 스치거나 팔이 닿는 거리에서의 대화는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남자는 이런 가까운 거리감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직장 회식에서 당신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옆에 앉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학교에서도 모둠 활동이나 자유좌석일 때 당신 곁에 앉으려는 남자를 관찰해 보세요. 항상 당신 근처에 자리를 잡는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당신과 가까이 있으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카페에서도 당신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옆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당신의 맞은편이나 옆좌석을 고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하나 봤을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은 명확한 패턴이 됩니다. 패턴이 보인다면 그 남자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까이 앉으려는 행동에는 또 다른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풍경을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한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함께한 경험이 많을수록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가까이 있으려 하는 것입니다. 6번째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후 일정을 물어봅니다. 이 다음에 뭐 해라거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시간이 비면 같이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정이 비어 있다면 밥을 같이 먹자고 하거나 어디를 가자고 제안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슬쩍 탐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만남의 기회가 적거나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경우에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같이 귀가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접점을 늘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후 일정을 묻는 것은 같이 돌아가고 싶거나 더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진심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 질문을 자주 한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데이트를 제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보려는 섬세한 접근입니다. 거절당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질문이라 남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뭐 해라고 물어보고 답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바쁘다고 하면 다음에 하자고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야근해라거나 퇴근하고 뭐 해 같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남자의 표정이나 태도를 잘 살펴보세요. 당신의 대답에 따라 표정이 밝아지거나 실망하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비어 있다고 하면 즉시 눈이 반짝거리는 남자라면 확실합니다. 그런 반응은 당신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쁘다고 하면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것도 신호입니다. 그래도 다음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제안한다면 분명한 호감입니다. 이런 제안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학교에서도 방과 후 일정을 묻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원 가야 해라는 대답에 몇 시에 끝나라고 추가 질문을 한다면 더 확실합니다. 당신의 일정에 맞춰서 만날 시간을 찾으려는 노력이니까요. 이렇게 이후 일정을 묻는 행동은 분명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자주 받고 있다면 그 남자의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7번째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가까이 오면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온 이상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가까이 있으면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을 걸거나 상대가 말을 걸어줄 가능성이 있으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볼일이 끝나서 돌아가려던 상황이었어도 갑자기 이유를 만들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이미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당신이 식당에 들어오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합니다. 또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겠다며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을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본인만 알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볼 일이 없어도 그 자리에 남아서 당신과의 접점을 만들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호감의 신호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남자가 이유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앉아있다면 주목하세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사실 화면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당신을 훔쳐보면서 말을 걸 타이밍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야근인지 아니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리를 뜨면 곧바로 따라 나가는 패턴이 보인다면 확실합니다. 우연히 같이 퇴근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진다면 의도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실에 남아있는 이유가 당신일 수 있습니다. 청소 당번이 아닌데 남아있거나 갈 곳이 있는데 안 가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을 모아서 판단하면 남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었을 때 말을 걸 기회를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둘만의 대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둘만 남게 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분명 호감의 증거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니까요.
볼 일이 다 끝났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남자의 진짜 볼 일은 바로 당신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노골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행동합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물을 떠오면서 시간을 벌기도 합니다. 친구와 전화하는 척하면서 자리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당신 곁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한 수단입니다. 핵심은 그 남자가 당신이 있는 공간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이해하면 남자의 다양한 행동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8번째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리액션이 커집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근본 원인은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조용해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편하게 떠들고 있다가 당신이 나타나면 갑자기 차분해집니다.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남자가 순식간에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던 이야기가 유치하게 들릴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거나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아까까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낮아지면서 어른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멋을 부리게 됩니다. 아까까지 크게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차분해진다면 신호입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면서 말투가 점잖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리액션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자마자 급격히 활기가 넘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손뼉을 치거나 큰 소리로 웃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과장된 리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서 당신의 주의를 끌고 싶어 합니다. 웃음소리가 커지거나 말투가 활발해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정도로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친구들이 왜 갑자기 그래라고 물어볼 정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좋아하는 사람의 등장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리액션이 갑자기 변했다면 주변에 누가 왔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나타난 시점과 남자의 변화가 일치한다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조용해지든 리액션이 커지든 핵심은 평소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가 당신이 나타난 시점과 맞물린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의 평소 모습을 알고 있다면 이런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끄러운 남자가 당신 앞에서 조용해진다면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조용한 남자가 당신 앞에서 활발해진다면 역시 의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 남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여성이 왔을 때와 당신이 왔을 때의 반응을 비교해 보세요. 당신이 왔을 때만 유독 반응이 달라진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당신에게만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런 선별적인 반응은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변 친구에게 물어봐서 평소 그 남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가 평소에는 저렇지 않은데라고 말한다면 매우 유의미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의 시야에 들어가려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당신의 시야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기지개를 켜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만들어 눈에 띄려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가지러 가면서 당신 앞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훔쳐보면서 당신이 이쪽을 보는지 확인합니다. 당신이 자기를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내심 기뻐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자꾸 움직이거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동이 느껴진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왜 저렇게 분주하지 하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인식되고 싶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행동은 특히 소심한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는 없지만 당신이 알아차려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인사를 건네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소심한 남자의 이런 노력을 알아차리면 관계가 진전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남자는 시야에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바로 말을 걸면서 대화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런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계획적인 접근입니다. 남자가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한다면 당신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야에 들어가려는 행동까지 보인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까지 소개한 9가지 반응 중 여러 개가 겹친다면 확실한 호감입니다.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면 확신하기 어렵지만 관찰을 계속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9가지 반응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자의 심리를 더 자세히 이해하면 호감 신호를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기뻐하는 감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은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며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뇌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 때문에 발생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그리고 옥시토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락에 관여하는 신경전 달물질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강렬한 기쁨의 원인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호르몬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남자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호르몬의 영향은 외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신체가 이미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기쁨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신뢰도 높은 방법입니다.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또한 남자가 기뻐할 때 나타나는 미세 표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미세 표정이란 아주 짧은 순간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표정 변화입니다. 보통 5분의 1초 이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매우 빠른 표정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눈썹이 올라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을 눈썹 번쩍이기라고 하는데 반가움의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입꼬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동공이 확장되는 것도 미세 표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지만 주의 깊게 보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할 거는 행동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내심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이상한 말을 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결국 말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말을 걸기 전에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인사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도 상상하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계획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알아주세요. 단순한 인사 한마디에도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두 글자에 사실 수많은 감정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남자의 말 한마디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남자가 대화를 시도할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지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드라마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면 확실합니다. 당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맞춤형 대화 시도는 단순한 사교를 넘어선 특별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또한 남자가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도 호감의 신호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가 이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행하고 있다면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의 방식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남자가 대화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눈을 맞추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도 호감의 증거입니다. 이런 비언어적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훔쳐보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훔쳐보는 패턴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훑어보기로 짧게 한번 보고 시선을 돌리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주로 처음 좋아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아직 감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 훔쳐보기로 여러 번 짧게 보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호감이 좀 더 깊어진 단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한번 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다시 쳐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시형으로 눈이 마주칠 때까지 계속 보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호감이 상당히 깊어져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않고 시선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전합니다. 네 번째는 은밀한 관찰형으로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보는 유형입니다. 이것은 소심한 남자이거나 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모습으로 보거나 거울을 이용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훔쳐보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 관찰이 더 쉬워집니다. 어떤 유형이든 핵심은 남자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의 방식과 빈도를 통해 호감의 크기와 단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눈이 마주치고 미소를 짓는다면 자신감 있는 호감 표현입니다. 눈이 마주치고 당황하면서 시선을 돌린다면 숨기고 있는 호감입니다. 눈이 마주치고 얼굴이 붉어진다면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치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무관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야에 넣으려는 행동에 대해서도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시야에 넣으려는 것은 안전 확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고 싶은 본능입니다. 이것은 보호하고 싶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안전한지 편안한지 무의식적으로 확인합니다. 당신이 불편해 보이면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위험해 보이면 나서려 합니다. 이런 보호 본능은 호감과 함께 작동하면서 시야 확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시야에 넣어두면 다른 남자가 접근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경쟁자를 감시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매우 원시적인 본능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당신을 시야에 넣으려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시야에 넣는 행동이 지나치게 강박적이거나 불편함을 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호감은 상대의 편안함을 존중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행동은 자연스러운 호감의 표현입니다. 과하지 않은 선에서 나타나는 시야 확보는 귀여운 호감 신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제 가까이에 앉게 하려는 행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동의 근본에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록시믹스라는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가까운 거리를 허용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먼 사람과는 물리적 거리도 유지하려 합니다. 남자가 당신을 가까이에 앉게 하려는 것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줄임으로써 심리적 거리도 함께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가까이 앉으면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작은 속삭임도 가능해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가까이 앉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앉으면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어깨가 스치거나 손이 닿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접촉이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남자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리를 선택합니다. 당신 옆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다면 주저없이 그 자리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앉아 있다면 아쉬운 마음을 감추면서 가능한 한가까운 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을 묻는 행동에 대해서도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의 심리적 배경에는 기회 포착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일정을 파악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접근으로 상당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굳이 일정까지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물어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거나 함께 귀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호감의 증거입니다. 남자가 일정을 물어볼 때 반응하는 방법도 관계 발전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호감이 있다면 솔직하게 시간이 있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용기를 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확신이 없다면 다음에 같이 뭐 하자고 열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대화의 기술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행동은 남자의 호감 강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남자가 다른 할 일이 있음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당신에게 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남자의 행동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행동의 또 다른 측면은 아쉬움에 대한 것입니다. 남자는 당신이 있는 자리를 떠나면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왜 좀 더 있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면 남자의 행동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조용해지거나 리액션이 커지는 행동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반응은 남자의 성격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성적인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적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런 남자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챙겨주거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려 합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타입입니다. 외향적인 남자는 반대로 리액션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활발한 성격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더 재미있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과장된 반응을 합니다. 이런 남자의 호감 표현은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정도로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활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만 유독 리액션이 크다면 호감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리액션이 크다면 성격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핵심입니다. 시야에 들어가려는 행동도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수동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거절의 위험이 적으면서도 관심을 끌 수 있는 안전한 전략입니다. 남자가 이 전략을 사용한다면 당신에 대한 호감은 있지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하면서도 가까워지고 싶은 복잡한 심리입니다. 이런 남자에게는 당신이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미소를 짓거나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남자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작은 반응이 남자의 큰 한 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호감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훔쳐보기와 말걸기가 동시에 나타나면 호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자리를 지키는 행동까지 더해진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세 가지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호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남자일 수도 있으니 당신에게만 다르게 행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비교 대상이 있으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성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에게만 유독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호감이 있는 남자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호가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훔쳐보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이런 진전이 보인다면 그 남자의 호감은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단순한 친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감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발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은 결국 관찰력의 문제입니다. 세심하게 관찰하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없는 신호도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친한 친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3자의 시각은 당사자보다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보기에도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면 확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주관과 객관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별로 어떻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나타나는 남자의 호감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은 매일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호감 신호가 자주 나타납니다. 출근할 때 당신을 발견하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다른 동료에게는 고개만 끄덕이면서 당신에게는 활짝 웃으며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인사에도 특별한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업무 중에 커피를 타러 갈 때 당신에게도 한 잔 타다 줄지 물어봅니다. 이것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고 제안하거나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회의 시간에 당신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당신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당신의 자리로 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서류를 전달하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도
호감의 표현입니다. 퇴근할 때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걸으려 하는 것도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야근을 하면서 당신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남자도 있습니다. 직장 회식에서 당신 근처에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도착하기도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당신에게 음식을 권하거나 음료를 채워주는 것도 신호입니다. 이런 직장 내 호감 신호는 매우 은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라는 환경이 노골적인 표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나타나는 호감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감정이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에 호감 신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수업 시작 전에 당신의 자리 근처에서 서성이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교실 앞을 지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쉬는 시간에 당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고 제안하거나 매점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체육 시간에 같은 팀이 되려 하거나 당신이 하는 운동에 참여합니다. 모든 활동에서 당신과 같은 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호감입니다. 하교할 때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걸으려 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방과 후 활동을 당신과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학교에서의 호감 신호는 직장보다 더 순수하고 직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회적 체면이나 직장 예절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호감 신호는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의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반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차갑게 대하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마음이 부끄러워서 나타나는 반어적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남자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유독 차갑게 대한다면 오히려 관심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나타나는 호감 신호도 살펴보겠습니다. 모임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서 호감 표현이 수월합니다. 모임에서 항상 당신 곁에 위치하려는 남자가 있다면 신호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2차로 가자고 제안하면서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 다음 모임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일정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모임 외에 개인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더 강한 신호입니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호감 신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에는 직접 만나는 것 못지않게 온라인 소통도 중요합니다. 남자가 당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주 반응하는 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게시물에 빠르게 반응한다면 의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자주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도 온라인에서의 호감 표현입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안부를 묻거나 일상을 공유하려 합니다. 답장 속도가 빠른 것도 당신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대화 중에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대화를 끝내지 않으려고 새로운 주제를 계속 꺼내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이런 행동들은 오프라인의 호감 신호와 맥락이 같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호감 신호가 나타나면 매우 확실합니다.
두 영역에서 모두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제 호감 신호와 혼동하기 쉬운 행동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이 호감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이런 남자의 행동을 호감으로 착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핵심은 당신에게만 특별한지 여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친절하다면 성격적 특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만 유독 다르게 행동한다면 호감이 분명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그 남자와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세요. 비교를 통해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호감과 예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예의 바른 태도를 호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소통과 개인적인 관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대화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면 예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외에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한다면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를 정확히 읽으면 연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면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인 접근입니다. 호감 신호를 확인한 후에 자신도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미소를 짓거나 대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남자도 더 큰 용기를 내서 다가올 것입니다.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남자의 신체적 반응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이것은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뇌가 이것을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몸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심장 박동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에 땀이 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피부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반응입니다. 당신과 대화할 때 남자의 귀가 빨개지거나 볼이 붉어진다면 주목하세요. 이것은 당신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손에 땀이 나는 것도 긴장의 표현인데 악수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과 악수하기 전에 바지에 손을 닦는 것이 보이면 긴장하는 것입니다. 목소리의 변화도 신체적 반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긴장하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남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평소와 다른 목소리 변화는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남자가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접촉 행동이 늘어납니다.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목을 문지르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이런 자기 접촉 행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위한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의 긴장을 풀려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대화할 때 남자가 자꾸 목 뒤를 만진다면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넥타이를 고치거나 셔츠깃을 만지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시계를 돌리거나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행동도
긴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을 관찰하면 남자의 내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자세 변화도 호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세가 바르게 변합니다. 구부리고 있던 등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체형을 보정합니다. 이것은 더 크고 당당하게 보이고 싶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진화적으로 남성은 체격이 큰 것이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해서 더 멋있어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향해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도 호감의 표현입니다. 팔짱을 풀거나 주머니에서 손을 빼면서 개방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 몸을 당신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런 열린 자세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반대로 팔짱을 끼거나 몸을 돌리는 것은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닫힌 자세가 당신 앞에서 나타나면 편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 나타나는 방어적 자세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남자의 발방향도 중요한 호감의 지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은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화 중에 남자의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꼬고 있더라도 위에 올린 다리의 발끝이 당신 쪽이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세한 관찰 포인트이지만 정확도가 높은 신호입니다. 남자의 눈썹 움직임도 호감을 나타내는 미세한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순간적으로 눈썹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눈썹 들어올리기 반응이라고 하며 반가움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반응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보인다면 매우 신뢰도 높은 호감의 증거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핥거나 입술을 깨무는 행동도 긴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입이 건조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적시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당신 앞에서만 나타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의 호흡도 변화하는데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거나 빨라집니다.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긴장을 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호흡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면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보이는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 말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말하거나 반대로 더 친근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중해지는 경우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친근해지는 경우는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방향이든 평소와 다른 말투 변화가 포인트입니다. 남자가 당신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동조하는 것도 호감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버리면서까지 동조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호감은 자기 의견도 존중하면서 상대와 교류하는 것이니까요. 남자가 당신에게만 특별한 별명을 사용하는 것도 호감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호칭을 쓰면서 당신에게만 별명을 부릅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별명은 둘만의 비밀 같은 것이라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남자가 이런 별명을 사용한다면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다음에 같이 이거 하자거나 나중에 함께 가보자 같은 말입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대화는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사교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제안이 반복된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도 호감의 신호입니다. 남자는 보통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진실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관계가 상당히 발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자신의 성취나 장점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도 신호입니다.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 라거나 프로젝트가 잘 됐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의 표현입니다. 자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자의 표정을 보면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감탄하거나 칭찬하면 더 기뻐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남자의 호감 신호를 확인한 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남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당신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일정을 물어볼 때 시간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제안에 좋아요 라고 답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남자가 훔쳐보는 것이 느껴진다면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 작은 미소가 남자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당신의 미소를 본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호감이 없는 남자가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명확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없다는 신호를 부드럽게 보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대화를 짧게 끊거나 개인적인 질문에는 간단히 답하세요. 둘만의 만남 제안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명확한 거절이 오히려 남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태도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남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없다면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의 호감 신호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그룹 상황에서의 남자 반응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룹 대화 중에 남자가 농담을 하면 가장 먼저 당신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웃는지 보면서 자신의 유머가 통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정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지만 당신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담을 한 후에 남자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을 먼저 바라보고 있다면 확실한 호감의 증거입니다. 그룹에서 대화할 때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어도 몸은 당신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룹 활동 중에 당신과 같은 역할을 맡으려 하거나 팀이 되려 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룹에서 이동할 때 당신 옆에서 걸으려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을 특별히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술자리에서의 남자 반응도 살펴볼 만합니다. 술을 마시면 평소에 숨기던 감정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남자가 술자리에서 유독 당신 곁에 있으려 한다면 평소 감추던 호감일 수 있습니다. 술기운에 평소보다 솔직해지면서 당신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의 행동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에서의 행동과 비교해서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술자리에서도 평소에서도 같은 태도라면 진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만 유독 다정하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계절이나 날씨에 따른 호감 표현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남자가 당신에게 외투를 빌려주거나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는 것은 호감입니다. 더운 날씨에 선풍기 앞자리를 양보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건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당신에게 자기 우산을 건네주는 것은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자신이 비를 맞더라도 당신을 배려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계절적 상황에서의 배려는 호감을 표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남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배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호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았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고마워요 한마디가 남자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호감 신호를 보내면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남자의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자가 좋아하면서도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의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는 남자가 많습니다. 고백했다가 어색해지면 만남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면 더 넓은 시각으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호감 신호는 보내지만 고백은 못하는 남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남자가 말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너무 공식적이거나 다른 사람이 많은 자리가 아닌 편안한 곳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얻습니다. 물론 당신이 직접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현대에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들면 누가 먼저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대별로 호감 신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대의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놀리거나 장난을 치면서 관심을 끌려합니다. 이것은 감정 표현에 서투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좋아한다는 말 대신 장난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주목받으려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서투르지만 순수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20대의 남자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합니다.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 데이트를 제안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자고 권유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은근한 접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0대의 남자는 더 직접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애매한 태도보다 명확한 표현을 합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나 동반자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호감 신호가 좀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배려와 존중이 담긴 행동이 호감의 주요 표현 방식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면의 변화가 중요해집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깊은 대화가 호감의 핵심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호감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나이대에 맞는 신호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제 남자의 호감 신호와 관련된 흔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관심이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가 의식적으로 당신을 피하는 것도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어색할까봐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피형 호감은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놀리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놀리는 것은 호감의 서툰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에게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자주 연락하는 것이 항상 호감이라는 것입니다. 사교적인 성격의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자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 빈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용과 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깊은 내용의 연락이라면 호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호감이 있으면 반드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가 호감이 있어도 여러 이유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호감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모든 남자의 호감 표현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격과 경험에 따라 호감 표현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적극적인 남자는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소극적인 남자는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으면 더 정확하게 호감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호감 신호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행동 변화를 기록하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입니다. 두 번째 팁은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남자 가까이 가서 반응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다가갔을 때 긴장하거나 기뻐하는 반응이 보이면 호감입니다. 세 번째 팁은 제3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객관적인 관찰을 부탁하세요. 당사자보다 제3자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비교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비교하세요. 당신에게만 다르게 행동한다면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5번째 팁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런 팁들을 활용하면 남자의 호감 여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남자는 정말 많은 변화를 보입니다. 기뻐하고 말을 걸고 훔쳐보고 시야에 넣으려 합니다. 가까이 앉게 하려 하고 이후 일정을 묻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변하고 시야에 들어가려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호감의 신호입니다. 이런 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그 남자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자의 이런 반응을 알아차리면 연애에서 큰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활용해서 그 남자의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애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한 발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충분히 관찰하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남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오늘 알려드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솔직하게 행동에 드러납니다.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면 연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남자의 호감 신호는 크게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반응이고, 둘은 말을 거는 행동입니다. 셋은 훔쳐보기이고, 넷은 시야에 넣으려는 행동입니다. 5은 가까이 앉게 하려는 시도이고, 6은 이후 일정을 묻는 것입니다. 7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행동이고, 8은 반응 변화입니다. 9은 상대의 시야에 들어가려는 행동입니다. 이 9가지를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신호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관계 발전의 핵심입니다. 이 2가지를 잘하면 어떤 연애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를 읽는 것은 훈련을 통해 향상되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연습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남자의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애는 감정의 교류이고 그 교류의 시작은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면 자신의 마음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알려드린 호감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남자 동료가 당신을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지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회의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뻐하는 반응과 말을 거는 행동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화 중에 오늘 퇴근하고 뭐 해요? 라고 일정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6번째 신호인 이후 일정 확인입니다. 3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으니 호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시간이 있다면 별일 없어요 라고 답해보세요. 그러면 남자가 그럼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시나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남자친구가 뒤에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것은 시야에 넣으려는 행동과 훔쳐보기에 해당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 근처로 오면서 말을 겁니다. 아까 수업 내용 어려웠지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 중에 친구들의 말에 리액션이 커지거나 반대로 차분해집니다. 당신이 자리를 뜨려 하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호감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에서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호회 모임에 갔는데 한 남자가 항상 당신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활동 중에 당신을 자주 훔쳐보는 것이 느껴집니다. 모임이 끝나갈 때 이후 일정을 물어보면서 함께할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모임이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남자는 분명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이론이 실전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 알려드린 9가지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 신호가 겹칠수록 호감의 확신도는 높아집니다. 하나의 신호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3개 이상이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5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관찰하면 판단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감 신호를 읽는 것만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만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마음은 숨기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상대의 호감을 확인했다면 자신의 마음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그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좋다면 용기를 내서 반응을 보여주세요. 좋은 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남자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새로운 사랑의 기회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그 남자의 미소가 호감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 남자의 시선이 호감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항상 옆에 앉으려는 그 사람의 행동이 호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랑의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를 알아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9가지 호감 신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분명 여러분의 연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관찰에서 시작되고 용기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놓치고 있던 누군가의 마음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발견했을 때 미소로 화답해 주세요. 그것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 보이는 반응과 행동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남자의 호감 신호를 놓치지 말고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남자는 절대 평소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그의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연애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좋아하면 행동이 변하고 그 변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 연애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남자의 작은 변화에 주목해 보세요. 그 변화 속에 숨겨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마음에 용기 있게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